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어제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고요. 이번 주 일요일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선출됩니다. 4.7 보궐선거 후에 치러지는 경선인 만큼 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 폭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그동안 저희 뉴스쇼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의 답을 종합해보면 적극적 의사표현의 방식이다. 혹은 당원의 목소리도 민심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혹은 당신과 민심이 괴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답들이 주로 나왔었어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제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낸 분이 있어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바로 조응천 의원입니다. 문자 행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강력한 힘에 위축되는 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집권 꿈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죠. 자, 조응천 의원 만나보죠. 조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제 SNS에 글 올리고 나서는 혹시 문자 폭탄 안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예, 어저께는 뭐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네. 아, 좀 적으면 어느 정도입니까? 뭐 굳이 세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 예, 뭐 크게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한 뭐 수백 개 정도. 아, 수백 개면 많이 안 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올리신 글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좀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쓰셨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은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의원들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원팀이다, 뭐 민주당 원팀이다 이런 말씀들 자꾸 하시는데 네.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원보이스로 그냥 나간다는 거죠. 뭐 다 친문이죠. 다 친문. 친문이란 거는 민주당 의원이라면은 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송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원하고 우리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길 원하는 거 그건 뭐 똑같을 겁니다. 다만 그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 방법론의 차이를 솔직히 이 강성 지지층들은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의 차이를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예. 그 조금 다른 방법이다 싶으면은 다른 방법을 얘기한다 싶으면은 예. 문자 폭탄이 날라오고 뭐라고 와요? 뭐 배신자다 아니면은 뭐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예, 주로? 뭐 탈당해라 뭐 이런 식으로 탈당해라.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 그냥 만성이 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만성이 된 사람들은 예, 그 맷집이 약한 의원들은 위축되고 하면은 또 목소리를 줄여들게 되고 그러면 다양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당 지도부나 또 많은 분들은 그걸 옹호하고 또 욕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욕먹기 좋아하는 세상에 아무도 없죠. 네. 그리고 의원들은 대부분 다음 총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않을 수 없죠. 되게 그 경선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경선은 권리당원 50% 네. 또 안심번호 국민 여론조사 50%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론조사란 것도 되게 우리 당 지지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들이 여론조사에 응한다고 봤을 때는 뭐 되게 그분들이 거의 여론조사까지 다 반영이 된다고 보면 돼요. 공천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권리당원들 특히 그 강성 지지층들 아마 의원들이 전부 다 신경을 다 쓸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라면 문자 폭탄에 어떤 내용이 오든 간에 그냥 소신대로 하면 안 됩니까?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공천과 연결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소리가 문자가 와도 나는 내 소신대로 하겠어.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다들 다음번에 공천 받는데 뭐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아까 예. 그러셨어요.
이 당 모든 의원들의 마음은 이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길 바라고. 네, 그렇죠. 목표지는 똑같은데 그렇죠. 거기로 가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방법이든 그것이 뭐 검찰에 대한 방법이든 네. 방법론은 다양하게 나오면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리고 조국 교수에 대해서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예.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 조금만 다르면 예. 뭐 검은 머리 짐승 뭐 얘기하고 뭐 검은 머리 짐승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난 흰머리 짐승인데 왜 그러지? 흰머리가 좀 많으시긴 하네요. 지금 씁쓸한 웃음을 웃으셨어요. 그런 얘기까지 날아옵니까? 문자 폭탄에? 아니, 예. 그러니까 물론 어떤 논리적인 비판이라든지 뭐 이런 문자도 있겠지만 그냥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욕설이라든지 인신공격성 내용들도 좀 받으셨는 모양이에요.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당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면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뭐 그쪽 일당들하고 다 같이 탈당하고 더민주의는 더럽히지 말아라. 일당이요? 모르겠습니다. 뭐 몇 가지 좀 제가 뽑아봤는데 예. 뭐 길을 쓰고 뛰어가봐야 그 발끝에 때도 못 미치는 인간이란 걸 오지게 인정하는 것. 응, 네 얘기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렇군요. 그게 예. 자주 그렇게 오나요? 예, 자주? 예. 자주? 네. 실제로 그럼 이제 조홍천 의원 외에 만성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로 괴로워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까? 저번에 초선족들? 예, 초선. 예, 거의 하루 이틀 만에 항복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네. 그분들은 아마 처음 당했으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오니까 예. 휴대폰을 사용을 못할 정도로 오면은 처음에는 완전히 질리겠죠. 패닉이 되나요? 처음 당하면? 저도 처음 당할 때는 이게 뭐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내에선 정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도 계세요.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용민 의원의 경우 오히려 이 문자 폭탄은 권장돼야 한다.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다. 김대중 대통령도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의사표현을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 지지자라는 분이 결국 이제 우리 민주당원은 한 400만 명 되고 권리당원이 한 70만 명 됩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진성당원, 권리당원 한 70만 명이 그래도 당심을 주로 이루고 우리 당론, 당심을 이뤄서 우리 당론을 결정을 하는 그런 쪽에 관여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 사실은 이 한 2, 3천 명, 한 2천 명 되시는 이 강성 지지층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70만 명의 목소리가 이 2천 명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2천 명 보세요. 2, 3천 명 보세요. 그 문자 폭탄, 이른바 문자 폭탄 보내는 분들을 그 정도 수로 보세요. 네. 그분들 때문에 70만 명이 다 묻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70만 명의 뜻이라고 예. 이 2천 명, 3천 명 이분들이 권리당원 일동이라고 말씀이라고 저번에 한번 성명도 발표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대표성이 있느냐? 네. 대표성이 있느냐? 예, 그런 거고요. 네, 맞습니다. 민심과 당심이라고 할 때 원래 건전한 민주정당은 당심에 따라 가지고 가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는 맞죠. 그렇지만은 그건 시스템에 따라서 가는 거지. 지금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예. 사람 위주로 사실은 정당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삼김 시대도 그렇고요. 아직도 그걸 완전히 탈피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어떤 지도자 위주 대통령 뭐 이런 팬덤 정치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하위가 상달되는 이 바텀업 정치가 아니고 저 당론이 정해지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 과정이 없이
그분의 뜻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게 쫙 따라야 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폭탄 날라오고 이런 이게 지금 현실 아니에요. 그것이 당신과 민심의 괴리를 가져왔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번 4.7 재보궐선거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문자 행동, 문자 폭탄이 계속되면 재집권, 즉 다음 대선 어려워질 거다, 멀어질 거다 그렇게 쓰셨어요. 예. 그리고 아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라고 뭐 김용민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네. 언제 하셨냐? 2009년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6.15 선언 9주년 행사에서 네. 당시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직후에 이명박 정부가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독재를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항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옳은 소리로 비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투표를 해서 나쁜 정당에 투표를 하고 또 집회에 나가고 작게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라 이런 뜻이지 자기 소속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고 위축시켜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김용민 의원은 이 박주민 혹은 김종민 그동안의 전당대회에서 그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 1위 하셨죠. 예, 계속 1위 했지 않습니까? 그 성공 방정식이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 방정식. 네. 그렇다면 이제 강성 지지층을 호소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려를 지금 공개적으로 표명한 의원이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 정도 전 기억하거든요. 문자폭탄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한 분이. 또 의원은 아니지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슷한 취지로 얼마 전에 얘기를 하셨고 그 정도 소수만 보이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당에서 소수입니까? 아니면 말은 못하지만 다수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수인지는 모르나 제 주위에는 엄청 많습니다. 적어도 소수는 아니다. 네. 주위에 엄청 많다면 주위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지금 주위에 그래도 끙끙 앓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분들 의원들 많습니다. 수십 명 이상 됩니까? 수십 명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의견 나누고 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끙끙 앓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시는 그 분들이 좀 모여서 단체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실 생각도 지금 저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비주류 혹은 쇄신파 그게 생겨야지 내년도 대선에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희망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입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대략.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이상은 일단은 자기 이름 걸고 할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10명에서 20명 정도.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 공천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쉬운 결정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고 있는데 조응천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을 좀 끝으로 듣고 싶어요.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그럼 들어서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집권을 위해서 이 부분, 이 문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뭐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냐. 되고 난 다음에는 뭐 제대로 할게. 나 최고위원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대표 되기 위해선 최고위원 되기 위해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SNS에 썼죠. 요즘 잊혀질 권리가 없다. 한번 이상한 사람으로 각인되면은 그거 끝까지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대표 혹은 최고위원 되면은 어쩔 수 없다는 거 자복하시고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생에 전념하셔야죠. 아까 일명 문자 폭탄을 보내는 강성 지지층을 향한 어떤 제도적인 뭔가 당 차원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자 폭탄 보내시는 분들한테 자제를 요구하시고요. 당신들 때문에 지금 민심과 당심이 당신들로 대표되는 당심
과잉 대표되는 당심 이게 민심과 점점 더 대표되는 걸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좀 설득해야 된다. 그 부분을. 자제해 주라. 아, 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아니 근데 진짜 계속 몇 번 얘기하시지만 진짜 이렇게 돼가지고 조홍천 의원이 지금 깃발 들고 이런 다른 목소리 내다가 네. 솔직하게 말해서 공천 다음에 어려워지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걱정 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 국회의원이 직업일 수는 없죠. 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고요. 저는 저 홍대 앞에서 식당도 해본 사람이고 결국은 뭘 하든지 의미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 하나 마지막으로. 아니 싫으면 떠나시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자 지금 보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보이세요? 그럼 편하죠. 편하지만 그게 책임 있는 행동일까요? 자, 여기까지 조홍천 의원, 민주당 조홍천 의원과의 대담이었습니다. 조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